We 에피소드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348쪽에 있는 리타 도브라는 시인의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에 있는 여성분이 시인이시고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것 같습니다. 1952년 출생이고 수필도 쓰셨고 퓰리처상, 미국의 유명한 문학상 있죠? 또는 문화예술상인데 시 분야에서 퓰리처상을 수상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시 제목은 Persephone Falling 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페르세포네라고 우리가 한글로 보통 표기 많이 하고요. 그리스 신화의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페르세포네, 영어 발음은 Persephone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소개만 할게요. 왜냐하면 시를 읽고 나서 이 페르세포네, 펄세포니가 어떤 캐릭터고 어떤 그리스 신화에서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지 살펴볼 테니까요. 신 중의 왕이죠. 제우스, 그죠? 제우스, 신의 왕인 제우스하고 디메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데메테르라는 대지의 신이기도 하고 농업의 신이기도 하고 그 두 신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펄세포네는. 그러면 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부터 읽겠습니다. 페르세포네 다락 리타도 평범하게 아름다운 꽃 사이의 한 수선화 다른 모든 것과는 다른 하나 그녀는 뽑았고 더 강하게 뽑으려고 몸을 굽혔지. 그때 땅에서 뛰어나와 반짝이며 끔찍한 마차에서 그가 자신의 몫을 요구했다. 다 끝났다. 아무도 그녀를 듣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는 무리에서 벗어났다. 기억해. 학교로 곧장 가. 이게 중요해. 빈둥대지 말고 낯선 이에게 답하지 마. 친구들과 꼭 붙어있어. 눈은 아래만 봐. 이것이 구덩이가 쉽게 기다리는 방식이다. 이것이 1피트가 땅속에 가라앉는 방식이다. 시를 읽어보고 한글로 읽어봤을 때 조금 의미가 연상이 되나요? 1년과 2년의 얘기는 그 개별적인 다른 얘기인데 속뜻을 찾아보면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아마 여러분이 연상할 수 있다면 그래도 반 정도는 이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 시는 신화 캐릭터를 얘기하고 있어서 allusion, 이 용어는 여러분들 문학 용어니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우리말로는 인용법 또는 암시 정도로 표현하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신화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사실이나 성경책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언급해서 문학 작품에 녹아내는 문학 기법을 allusion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요. 간단한 사실 제시, 의견 정도고 작가가 이 allusion을 이용해서 독자는 이런 암시를 조금 파악하고 시 텍스트에서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작가가 그런 여지를 남겨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allusion, 인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 내용 한 두 행 정도씩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Our Narcissus among the ordinary beautiful flowers.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One Narcissus. 하나의 나르시서스는 나르키소스 해가지고 신화 캐릭터의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수선화라는 뜻입니다. 수선화라는 단어로 다른 시에도 나와서 한 단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데퍼딜이 나오면 수선화. 꽃 이름 중에 하나고 나르시서스랑 같은 뜻입니다. 신화 캐릭터에서는 이제 나르시서스가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반해서 그 물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거기서 피어난 꽃이 나르시서스거든요. 그게 또 데퍼딜, 수선화이기도 하고 여기서 그냥 수선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among부터 flowers까지 뭐뭐 중에서 하나의 수선화가 이렇게 되는 구문이고요. ordinary, 보통의,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들, 이렇게 두 개의 형용사가 뒤에 있는 flowers를 꾸며주죠. 요 사이에 있는 하나의 수선화가 one unlike all the others. 이 원하고 앞에 원은 동격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모든 다른 것들과는 다른 하나의 수선화. 사실 여기 느낌표를 찍었지만 요거는 하나의 구조 문장이라기보다는 she pulled, stooped to pull harde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요거는 읽어보면서 우리가 판단해 봅시다. 그녀가 뽑았어요. 또 앞에 있는 수선화를 뽑았다라는 맥락이 맞겠죠? 그리고 스톱하면 허리를 구부리다, 상체를 웅크리다, 굽히다 이런 뜻이에요. 포하더, 더 세게 뽑으려고, 세게 당기려고 몸을 굽혔어요. 그 다음에 when sprung out of the earth on its glittering terrible carriage. 여기까지 볼게요. 그때, at that time 대신에 when을 쓴 것 같은 느낌이고요. sprung부터 컴마까지가 이제 분사구문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튀어나와서 spring, 이건 동사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 sprung이라고 썼으니까 과거분사로 썼으니까 어디서? out of the earth, 땅으로부터 튀어나와서. 근데 어디에? It's glittering terrible carriage. 이것도 glittering하고 terribly 뒤에 있는 carriage를 좀 꾸며주는 것 같죠? 그의 반짝이는 끔찍한
마차를 타고 땅에서부터 튀어나와. 그 튀어나온 존재는 그 다음에 he예요. He claimed his due. claim은 주장하다, 요구하다. 요건 기억하실 것 같고, due라는 단어가 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due를 요구했다잖아요. 그러니까 due의 명사의 뜻으로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몫을 마땅히 그가 받을 만한 것을 주장했다. 이 정도의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겠고요. due는 뭐뭐 하기로 된, 뭐뭐 하기로 예정된, 뭐 덕분에, 뭐 빚지는, 꼭 돈 내야 하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마땅히 응당 받아야 할 목, 이 정도로 제가 표현해 본 겁니다. It is finished. 끝났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끝났대요. 그러면 앞에는 그녀가 수선화를 뽑으려고 했었고 갑자기 마치에서 그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no one heard her.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No one. 한 번 더 강조하네요. She had strayed from the herd. herd는 무리, 그룹 이란 단어고요. 그녀는 무리로부터 stray from 하면 벗어나다, 빗나가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녀는 무리에서 이탈했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신화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페르세포네는 제우스하고 데메테르 사이에 태어난 딸이라 그랬잖아요. 이 딸이 꽃밭을 거니다가 이제 지하의 여신 하데스라고 있습니다. 하데스가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해서 지하 세계로 끌고 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페르세포네 어머니 데메테르가 딸을 내놔라 요구를 해서 다행히 오기는 했었지만 하데스가 이제 지하 세계에 있는 동안 이제 석류를 먹이는데 그 석류 때문에 지상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 수가 없고 3분의 2만 지상에 살 수 있고 3분의 1은 하데스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그런 운명에 갇히게 돼요. 그 신화 내용을 조금 이렇게 따온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페르세포네가 되겠고 희는 아마 하데스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세계에서 아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3분의 1은 지하세계에서 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바가 he claimed his due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연으로 볼게요. 괄호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문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두 문장이 화자가 좀 결론격으로 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괄호부터 보죠. Remember, go straight to school. This is important. Stop fooling around. 문장은 쉽죠? 기억해. 학교로 곧장 가. Go straight. 그리고 이게 중요해. Stop fooling around. fooling around를 그만둬. 이렇게 되죠? fool around는 제가 빈둥거리다 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노닥거리다, 꿈을 대다, 장난치다 뭐 여러 가지가 다 될 것 같아요. fool, 바보라는 단어의 동사니까 그죠? 놀지 마.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빈둥대다라는 단어는 뭐 여기다 mess, mess, mess나 뭐 loaf, loaf 뭐 그런 단어 쓸 수 있습니다. Don't answer to strangers. 낯선 사람과는 얘기하지 마. Stick with your playmates. stick 요 단어도 애매하죠, 그렇죠? 원래 막대기잖아요, stick. 막대기로 할 수 있는 걸 여러분이 연상하면 돼요. 첫 번째 막대기로 찌르다 라는 느낌이 있고 넣는다 라는 느낌도 되고 풀이라는 뜻도 있어서 견디다, 들러붙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꼼짝하지 않다의 느낌. 여기서 이제 꼼짝하지 않다의 느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붙어 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 곁에 계속 머물러. 그 다음에 keep down 계속 아래로 무엇을? your eyes 당신의 눈을. 그러니까 낯선 사람하고 이제 눈도 마주치지 말라는 느낌이겠죠. 되게 조심성 있게 다녀라 라는 느낌으로 뭔가 어머니가 딸한테 잔소리하는 느낌이에요. 학교로 바로 가고 이게 중요한데 이렇게 막 꾸물거리지 말고 낯선 사람한테 말도 걸지 말고 너 친구랑 꼭 붙어 있고 눈도 밑에만 보고 다녀. 어머니가 딸한테 하는 잔소리의 느낌입니다. 이건 This is how easily the pit is waiting. 이것이 how 어떻게 쉽게 the pit 구덩이죠.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일단은 지각해 볼게요. 이것이 구덩이가 쉽게 기다리는 방식이다. This is how one put sinks into the ground. one put은 제가 1피트라고 썼는데요. 피트가 풋에 나온 단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술에서 풋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피트라고 표현하는 게 하죠. 1피트가 sinks into 가라앉다라는 뜻이죠. 박히다. 땅속에 박히다. 뭐 이런 느낌. 1피트가 땅에 가라앉는 방식이다. 마지막이 조금 난해하긴 해요. 앞에는 엄마가 딸의 잔소리하는 입장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단지 어머니의 잔소리만을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땅이 쉽게 기다리는 방식이고 이런 것들이 1피트의 땅이 가라앉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표현한 거는 생각해보면 아까 신화 내용을 토대로 부모가 있었는데 지금 딸이 조금 망가진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엄마의 잔소리도 디스는 이제 이 딸은 점점 성장하면서 또 어른이 되고 또다시 엄마처럼 비슷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엄마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세상도 엄마도 그 딸에게 있어서는 여성의 존재에 있어서는
결국 안 좋게 되면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잔소리하듯이 세상도 이렇게, 그러니까 피트는 세상의 어려운 난관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면 좋겠죠. 세상의 구덩이란 존재도 이렇게 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 또 땅의 1피트가 또 가라앉는 방식 역시 세상의 땅의 1피트라고 연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느낌을 지금 표현한 게 아닌가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문을 보면서 연상해 보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나을 것 같아요. The main allusion is the story of the Persephone's abduction by Hades. 이렇게 돼 있어요. 주요 요 시의 인유법은 페르세포네의 abduction, kidnap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납치란 뜻이 유괴 납치, 하데스의 납치. 누구? 페르세포네의 납치에 관한 이야기다. 이게 인유법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Persephone falling is really all about mothers and daughters. 이 시는 정말로 어머니와 딸에 관한 전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시인도 여성 시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시인인 도브는 Dove is trying to reconcile all the thoughts and desires she had when she was a child with all the fears and anxiety she has now that she is a mom.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문장이 긴데요. 도브는 애쓰고 있어요. reconcile, 화해시키다. 조정하다, 이런 뜻이 조화롭게 하다. 보통 with라는 전치사가 많이 붙죠. 그러니까 reconcile A with B의 구문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A에 해당하는 부분이 all the thoughts and desires, 여기서 끊으면 좋겠죠. 이 이하가 앞에 있는 걸 꾸며주니까 모든 생각과 욕망. 근데 어떤 she had 가졌던 그녀가 뭐 했을 때 she was a child.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녀가 가졌던 생각과 욕망,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all the fears and anxiety,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그죠? 걱정. 여기도 또 끊으면 되겠죠? 앞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꾸며주니까 she has now that she is a mom. 그러니까 그녀가 이제 엄마가 돼서 현재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그러니까 과거에 엄마가 나한테 했었던 걸 이제 떠올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막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게 위험한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런 생각이나 욕망이랑 지금은 다 커서 엄마가 돼서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자기 이제 자녀들한테도 아무래도 잔소리를 하니까 똑같이 자기가 엄마한테 들었던 것처럼 그런 두려움과 걱정 두 개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시를 출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In the poem, Persephone is a daughter longing to be free of her mother's overprotection, while her mother longs to keep her safe, innocent, and childlike. 시에서 페르세포네는 딸이에요. 뭐하는? longing to be free, 자유롭기를 열망하는. 뭐로부터? her mother's overprotection. 프로텍션에 오버가 붙었으니까 과잉보호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엄마의 과잉보호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하는 딸. 반면에 또 그녀의 엄마는 또 원해요. long 뭐하기를? keep her safe, innocent, and childlike. 그녀가 안전하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아이처럼 그렇게 계속 유지하기를 또 바라는 반면에 그런 과잉보호 속에서도 자유롭고 싶어하는 딸의 감정, 엄마의 감정 두 개를 신화를 이용해서 시를 작성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봐요.